이번 정부에서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이라고 보면은 아무리 부동산 정책 이거저거 나와도 사실은 굉장히 심리를 엄청나게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주택 가격이 떴던 이유가 규제나 완화 때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들이 아무리 많이 시행이 됐어도 과잉 유동성의 힘을 막지는 못했다. 굉장히 오랜 저금리의 힘, 문재인 정부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은 거, 이게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그랬죠. 물론 정부 혼자서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금융업계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되지만 사실은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지 않았던 게 부동산 시장에 심리를 죽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었다.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가 2017년이 돼서야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것도 미국은 굉장히 여러 차례 올렸는데 우리나라는 2차례밖에 안 올렸다. 사실은 이래가지고 2차례만 올렸음에도 2018년에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물론 플러스 9.13 정책 같은 추가 정책이 들어가면서 영향을 줬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금리 낮추고 과잉 유동성이 되면서 집값이 올랐죠. 그 이유는요, 집값이 떨어지는 심리가 완벽히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청년층, MZ세대라고 하죠, 혹은 2030이라고도 하죠, 이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론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사만 보면서 심리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결국은요 다른 세대보다 제일 부족한 건 경험이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신이 안 생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저희가 맞는 말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동조해 주시고 많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40대 50대 분들이 많아요. 이 말이 맞구나, 이게 정말 위험한 시기인데 청년층이 모르는구나,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듣는다. 이번에 아마 하락 경험하고 나면은 들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분들도. 그런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 불패 아니야?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자산에서 부동산으로 부자 되는 법, 나는 부자 됐어요 라고 책을 내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실패하고 1명만 성공해도 책으로 나오는 건 그 1명의 책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부자가 되겠구나. 실패한 사람들도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다만 얼마나 공부를 하고 얼마나 시장을 유심히 지켜봤느냐,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심리에 넘어가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얼마나 잘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부자가 되는 거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읽을 수 있어야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겠다는 마인드를 갖추고 저축으로 돈 못 버니까 투자를 해야겠다는 마인드를 갖추고 그걸 실행력으로 옮기고 그러면 부자가 됩니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그래서 운 좋게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보면은 그렇게 운 좋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언제 많이 망했어요?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래서 그 예전에 경제대기의 빚 이런 거 보시면은 승승장구해요. 부동산 살 때마다 계속 오르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고 1억짜리 집 샀다가 그거 오른 거에다가 자기 그 돈 좀 번 거 보태가지고 3억짜리 집 사고 5억짜리 집 사고 7억짜리 집 사고 10억 빚내서 13억짜리 딱 집을 샀는데 10억으로 떨어져서 전재산 다 날리고 망했다. 이런 사람들 나오는 게 뭐예요? 난 투자 마인드를 갖췄으니까 항상 성공하고 있다. 그러다가 정말 한 방에 날려버리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위기에 닥쳐 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시행되는 가장 강력한 정책 중에 하나. 왜냐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할 수밖에 없죠. 뭐예요? DSR 3단계입니다. 오늘부터 DSR 3단계 적용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용대출 1단계에서 1억 원 초과, 그리고 6억 원 초과 주택, 여기서 2단계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이면서 규제 지역에서 6억 초과 주택을 산다든가 아니면 신용대출 1억 초과를 받는다든가. 그런데 여기서 3단계로 넘어오면서 요거는 폐지되죠? 대신에 1억 초과 차주. 왜냐면 신용대출 1억 초과는 그대로 1억 초과 되니까 이제 규제지역 6억 원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소득만 되면 충분히 대출 1억 초과 되는 거에 대해서 소득 되는 만큼만 대출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3단계 적용되면서 1억 초과되는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주택들이 어떤 주택들이 될까요? 지금 1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는 건 미친 짓입니다. 지금 전세가 하락폭이 중형 아파트에서 점점 저가 아파트로 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억 미만 갭투기는 전세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실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1억 미만이니까 2억짜리 주택이라고 해봐요. 여기서 막 대출 많이 껴가지고 LTV 80% 해가지고 1억 6천 대출 받던 사람, 이 사람은 DSR에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런데 3단계 들어가면서 DSR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DSR에 맞게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러면 막히는 거죠, 대출이.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전세 대출은 예외로 뒀다. 왜냐면은 전세가가 붕괴되기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집값 붕괴가 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전세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요, DSR 자체도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자료들 확인해 보시면은 주담대 플러스 뭐 다른 대출까지 복합적으로 받은 이런 사람들의 DSR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전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DSR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걱정할 상황까지는 아니다. 전세가도 잡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례가 나왔습니다. 작년에 2.4억인데 오늘부터죠. 이제 1.1억. 왜 그렇게 되느냐? 기존에 4천만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보유한 A씨. 자, 마이너스 통장이 DSR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나중에 집 사실 때, 뭐 지금 사라는 말씀 아니에요? 집값 충분히 떨어진 다음에 집 사실 때 대출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부터 우선 없애야 합니다. 왜냐면 신용대출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4천만원을 신용대출 5년처럼 원리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연소득이 4천이에요? 마이너스 통장만 해도 DSR이 20%가 넘는다. 그러니까 대출이 드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청하는 대출은 2억 4천이었는데 그 전에 6억 원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앞에 보시면 6억 원 초과주택이었는데 6억 원 초과가 안 됐기 때문에 6억 원짜리이기 때문에 DSR 적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LTV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단계 되면서 1억 6천으로 확 줄었죠. 이것도 6억 원 초과는 안 되고 2억 4천만 원 2억 넘어가니까 줄었는데 이제는 1억 넘어가니까 DSR을 확실히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리 3.79%에 마통금리는 4.58% 이거를 기준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1%씩 오르면 대출이 확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물론 그래서 계산기를 통해서 따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2억 4천 그 다음에 뭐 1억 6천 나오는데 50년 만기를 해도 그때보다 적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미래소득은 17.7% 더했습니다. 51% 그거는 20대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더해봤더니 2억 1천 정도. 얼마 안 나오죠. 보면 체증식은 40년까지죠. 이번에 도입된 게. 그래서 한 2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체증액이 보통 1,000원 정도씩 월별로 늘어나더라. 그랬을 때 그 경우에도 한 2억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확실히 대출이 많이 줄었죠. 문제는요. 금리 상승분으로 적용을 했을 때 한도가 1억으로 줄죠. 50년 만기에도 1억 2천밖에 안 나오고 여기에 체증식을 하든 체증식의 미래소득을 하든 40년 만기로 해서 아니면 50년 만기로 미래소득을 하든 2억도 안 나온다.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대출이 드럽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연봉 4천이면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 나오는데 연봉 4천도 진짜 너무 미친듯이 적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월소득 300은 나오는 건데 이만큼 대출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금리가 1%만 과연 오를까요? 금리가 계속 오르죠. 자, 2월 가계대출 금리 7년 7개월 만에 최고, 3월 가계대출 금리 7년 10개월 만에 최고, 점점 더 최고치가 나오고 있죠. 4월 가계대출 금리 8년 만에 최고, 5월 가계대출 금리 8년 4개월 만에 최고다. 그런데요, 6월 가계대출 금리는 막 엄청나게 높아지진 않겠지만 7월은 기대해볼 만하죠. 이번 달은. 왜? 이번 달에는 물가 6% 넘어가면 빅스텝 밟는다고 한은에서 선언을 했으니까. 그리고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죠. 자, 1월까지만 해도 한국 연말금리 2%, 미국 1%. 근데 미국 지금 벌써 1.75예요. 그러더니 한 2월 되니까 2.5% 나오고 한 6월 되니까 2.75% 나오더니 좀 이따 빅스텝 밟는다는 이야기 나오니까 3% 나오고 지금 이제 거의 3% 예상하고 있다. 6월에 빅스텝 밟으면은 나머지는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베이비 스텝이라도. 왜?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린다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따라가 줘야지 뒤처지는 순간 밟히는 거예요. 터키 어떤 식으로 밟혔는지 보셨죠? 지금 인플레이션 장난 아닌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나라도 수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 심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거의 뭐 3% 예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반기 만에 전망이 1%가 올라갔죠. 그럼 하반기에 3%로 끝날까? 요것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4%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상반기처럼 물가 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미국이 더욱더 가속화시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빚도 자산이다. 유튜버나 막 투기 조장하는 사람들 맨날 그런 이야기 하죠. 왜 그런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자산은 제로섬 게임이죠.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에 가격이 올라가서 비싸게 파는 사람들은 버는 거고 빠지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싸게 파는 사람들은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막 지금 들어와서 누구 얼마 벌었네요. 그것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8억 올랐으면 덕분에 8억 벌었네요. 막 이런 걸로 제목을 내죠. 양도세 떼고 그 다음에 뭐 취득세 떼고 이사비용 떼고 보유세 떼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나간 거 떼고 이런 거 다 떼봐라. 진짜 벌었나. 그것도 미실현 이익인데 진짜들은 빚부터 갚아요. 힘드니까. 진짜들. 그 다음에 정말 삶이 힘들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산 처분해서 빚부터 갚는 거다. 고위험 가구 8년새 2배로. 자, 요거
지금 얼마나 언론에서 프레임을 많이 잡냐면은 요 기사 하나 빼고는 다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어요?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고위험 가구, 문정부 때 대폭 증가, 다 이런 기사들이고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제대로 된 기사라서 뽑아왔는데, 자 2012년부터 8년 새에 했죠. 20만 가구에서 20년에 40만 3천 가구로 지금 1.9배 늘었다. 그래서 보면요, 22년에 20만 8천 가구, 그러다가 2018년에 30만 가구, 이제 40만 가구. 이것도 2020년 기준. 그런데 2020년은 역대 금리가 가장 낮을 때죠. 근데 고위험 가구가 뭐예요? DTA가 100% 초과하고 DSR이 40% 넘는. 그러니까 자산 다 팔아서 다 못 갚는 가구들. 문제는요, 그래도 여기 뭐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상황에서 어때요? 호주부 다 떨어지고 있죠. 호주는 확실하게 떨어졌고 부동산도 이제 슬슬 침체기로 가고 있죠. 그런데 대출은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은 계속 커진다. 호주부 다 망했죠. 고위험 가구 앞으로 21년, 22년 결과 나오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다. 계속 버티시려면 버티세요. 결론 뭐예요? DSR 3단계 시행됐죠? DSR 3단계가 시행되면은 이제 저가주택 쪽에서도 영향이 갈 거고, 저가주택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자산 형성을 하는 자금에는 DSR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DSR이 적용되면은 적용되는 차주가 2배 이상 불어나는 거죠. 이게 거의 뭐 사형 선고라고 보셔도 됩니다. 플러스 이제 금리 인상까지 되기 때문에 DSR 3단계의 금리 인상이면은 사형 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대출 안 나와요. 대출 안 나오면 집 못 사요. 어느 정도 가격이 막 억 단위로 넘어가는 것들은 이제 거의 못 산다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주식이나 이런 것들 빚 조금만 받아서 해도 되죠. 코인도 빚 조금만 내서 해도 되죠. 부동산은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부동산 사형 선고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대폭 감소하고 살 수 있는 수요들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적어지죠. 그런데 왜 지금 부동산을 사라고 하느냐? 결국에는 요거 대출 진짜 안 나오고 이제부터는 소득으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제 소득 대비로 많이 쌓였던 GDP 대비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PIR 이런 것들 지금처럼 미친 거품이 나올 수가 없게 된다. 세계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했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망하기 위해서 독보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DSR을 폐지한다, 이런 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지금 같은 소득 대비 미친 집값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